안녕하십니까? 회계기준원입니다. 이번 스마트 강의는 본인과 대리인 구분에 대한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본인과 대리인 구분과 관련한 KIFRS 수익기준서의 내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려고 합니다. 먼저 개별 사례에 들어가기 앞서 이전 강의에서 다루었던 본인 대 대리인 구분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처리 주체인 어떤 기업이 본인인 경우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대리인인 경우에는 순액으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본인과 대리인을 나누는 기준은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그 기업이 통지하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기업이 통지한다면 본인이고 그렇지 않다면 대리인입니다. 기업이 본인임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그것들은 첫 번째, 기업이 약속 이행에 주된 책임이 있는지, 두 번째, 재화나 용역에 대한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재화나 용역에 대해 가격 결정권이 있는지입니다. 먼저 사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A는 고객의 건물 내부 청소 범위를 정하여 합의하고 가격을 고객과 같이 정합니다. 기업 A는 고객에 대해 계약 조건에 따라 용역이 수행되도록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 A는 친환경 사무실 청소 전문 회사인 기업 B를 고용하여 고객 C에 대한 용역 제공 의무를 이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업 A가 고객 C와 청소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 A는 기업 B와 3년간 청소 용역 계약을 맺습니다. 이 기업 B와의 계약 조건에 따르면 고객 C가 기업 A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기업 A는 기업 B의 청소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 A는 해당 청소 용역에 대해 본인일까요? 아니면 대리인일까요? 먼저 첫 번째, 고객에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을 식별하고 두 번째, 그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 A가 그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는지 파악합니다. 자, 여기서 고객 C에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이 무엇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객 C의 건물에 대한 청소 용역이죠. 그럼 그 다음 단계에는 이러한 청소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 A가 통제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업 A가 고용한 기업 B가 제공하는 청소 용역에 대한 권리를 통제하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청소 용역 권리에 대한 통제는 기업 A가 해당 청소 용역을 언제,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A가 기업 B와 계약을 할 때 해당 청소 용역에 대한 권리가 바로 고객 C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즉, 기업 A는 기업 B에 대한 청소 용역 권리를 갖고 기업 A 소유의 건물에 사용하거나 고객 C가 아닌 다른 기업에게 그러한 청소 용역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객 C는 기업 B가 기업 A와 계약한 것 외에 다른 용역을 제공하도록 지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고객 C가 추가적인 용역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 A와의 계약 조건 변경 등 다른 절차가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 A는 고객 C에게 청소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그 용역을 통제한다고 결론짓게 됩니다. 즉, 기업 A가 본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B는 기업 A를 대신하여 청소 용역을 고객인 C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본인 관련 지표를 통해 기업 A가 본인이라는 추가적인 증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청소 용역에 대해
기업 A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업 A는 그러한 청소 용역을 기업 B를 통해 대신 수행하도록 하지만 그러한 기업 A와 고객 C와의 계약 조건에서 요구하는 조건인 청소 용역 제공이라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업 A가 주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세 번째, 가격 결정 재량권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격을 고객과 함께 정하기 때문에 고객에게 가격 결정 재량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항상 회계 처리 주체인 기업 A는 가격 결정 재량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본인들인 판단에 있어 가격 결정 재량 측면에서 분석할 대상은 기업 A와 고객 C가 아니라 기업 A와 기업 B, 이 두 주체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고객 C는 항상 가격을 결정하는 협상 테이블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가격 협상 시 고객의 실질적인 거래 상대방을 누구로 보아야 하느냐라는 것이지요. 이 측면에서 기업 A와 기업 B를 비교할 때 고객 C와의 계약에서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있는 주체는 기업 A입니다. 이 가격을 결정할 때 기업 B는 개입될 여지는 없는 것이지요. 그럼 마지막 두 번째, 재고 위험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A는 고객 C와의 계약 후에 기업 B와 계약을 맺기 때문에 기업은 청소 용역에 대한 재고 위험을 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통제의 원칙과 다른 지표에 근거하였을 때 해당 청소 용역이 고객 C에게 제공되기 전에 기업 A가 그 용역을 통제한다고, 즉 기업 A가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념하셔야 할 사항은 본인 관련 세 가지 지표 모두가 충족되어야만 본인이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지표가 더 본인과 대리인 판단에 유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기업이 직접 제어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본인으로 판단하는 상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기업 A는 운동화 판매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웹사이트에서 고객들은 다양한 공급자의 운동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업 A는 공급자 B와의 계약에 따라 고객들이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운동화를 구입할 때 공급 가격의 약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공급자로부터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공급자 B와 고객과의 계약이 웹사이트에서 체결된 후 기업 A는 구매자에게 제공할 추가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기업 A가 관련 거래에 대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고객에게 이전될 제어 용역을 식별하고 그 제어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기업 A가 통제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고객에게 이전될 제어나 용역 측면을 보면 기업의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될 제어나 용역은 공급자에게 제공하는 운동화이며 그 밖에 기업 A가 고객에게 약속한 제어나 용역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화를 고객에게 이전하기 전에 기업이 통제하는가라는 측면을 보면 기업 A는 해당 거래에서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어떤 시점이라도 공급자 B가 이전할 운동화에 대해서 사용을 지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즉, 기업 A는 해당 운동화를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아닌 고객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공급자가 해당 운동화를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기업 A가 고객에게 운동화를 이전하기 전에 해당 재화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때 본인 관련 지표도 참고합니다.
첫 번째,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 측면입니다. 고객에게 운동화를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이행할 주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습니다. 즉, 공급자 B가 해당 운동화를 이전하지 못하더라도 기업 A는 공급자가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대신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재고 위험 측면입니다. 제어가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 또는 그 후에 해당 운동화의 품질이나 상태에 대해 기업 A는 위험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즉, 기업 A는 공급자 B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운동화를 매입할 필요도 없고 고객이 해당 운동화를 수령한 뒤에 발생하는 제품 품질 등의 이유에 따른 반환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격 결정 재량권 측면입니다. 기업 A는 공급자 B의 운동화 가격을 결정할 재량이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운동화의 판매 가격은 공급자가 결정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 A는 이 거래에서 대리인이고 기업 A의 수행 의무는 공급자가 제어를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과 제어나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었을 때 하나의 계약 안에서 한 부분은 본인이 되고 다른 부분에서는 대리인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업 A는 고객 C가 더 효과적으로 잠재적인 입사자를 선별하여 채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 A는 고객 C의 입사 지원자를 면접하고 필수 채용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고객 C와의 계약의 일부 조건으로 고객은 제3자가 소유한 입사 지원자에 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라이선스를 얻는 것에 동의합니다. 중요한 점은 기업 A가 고객과 정보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와의 계약을 주선하지만 그 라이선스에 대해 고객과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B가 직접 계약합니다. 기업 A는 제3자인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B를 대신하여 대가를 고객으로부터 회수하는 등 고객에 대한 채용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대가를 회수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는 라이선스에 대해 고객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정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해서 해결할 책임이 있고 전반적인 기술 지원 및 보상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업 A가 해당 거래에서 본인인지 아니면 대리인인지 판단하기 위해 먼저 고객에게 제공되는 제어나 용역을 식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기업 A는 채용 용역과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라이선스는 KIFRS 제1115호에 따라서 구별되는 제어나 용역, 즉 별도의 수행 의무로 판단한다고 가정합니다. 먼저 채용 용역 수행 의무 측면을 보시죠. 채용 용역은 기업 A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서 기업 A가 본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별 이견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기업 A는 해당 채용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그 용역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라이선스 제공 수행 의무에 대한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고객은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관련한 계약을 기업 A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 제공자인 B와 직접 체결하였습니다. 기업 A는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관련하여 C에게 관련 권리가 이전되기 전에 이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즉, 기업은 고객이 아닌 자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허용하거나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로 하여금 고객에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 A는 어느 시점에도 그 라이선스의 사용을 지시할 능력이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한 결론을 내릴 때 본인 관련 지표도 참고합니다.
첫 번째,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 측면을 보시죠. 기업 A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용역을 제공하는 약속을 이행할 책임이 없습니다. 고객이 기업 A와 계약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제공자를 주선하는 것이지 데이터베이스 접근 자체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 아닙니다. 고객은 제3자인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B와 라이선스에 대해 직접 계약을 하였고 데이터베이스 접근과 관련된 재반 책임은 기업 A가 아니라 B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고 위험 측면을 살펴보시죠. 고객이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B와 계약하기 전에 기업 A가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을 사전적으로 구매하거나 구매하기로 약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업 A는 재고 위험이 없습니다. 세 번째, 가격 결정 재량권 측면을 보시죠. 기업 A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과 관련한 대가 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권과 관련된 계약은 데이터베이스 제공자 B와 고객이 직접 체결하게 되죠. 따라서 이러한 지표가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이 고객에게 제공되기 전에 기업 A가 통제하지 않는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공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종합적으로 기업 A는 채용 용역에 대해서는 본인이고 데이터베이스 접근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사항은 본인과 대리인 판단에 대한 회계 단위는 계약이 아니라 구별되는 재화나 용역, 즉 수행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계약에 여러 가지 수행 의무가 식별된다면 그 수행 의무 단위별로 본인과 대리인 판단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 대리인 판단은 아래에서 보시는 수익기준 적용 5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수행 의무의 식별이 완료된 후에 수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본인 대 대리인의 핵심 원칙과 지표의 적용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